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연방에 제가 글을 쓰다니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네요. 사건은 2012년에 터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 여자가 함께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와 제 동생 경찰분들까지 동행하여 현장을 덮쳤습니다. 저는 당시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여자의 얼굴과 음모까지 나와 있는 사진도 다 찍었고 그 사진은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현장을 잡았습니다. 간통으로 여자와 아버지를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가 싹싹 빌고 울면서 엄마에게 빌었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일로도 만나지 않을 것이며 공적인 일이 있어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엄마를 통해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사이었습니다. 여자 또한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은 법무사였고 당시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모텔에 급습하였을 때 저희 엄마를 비롯 누구 하나 그 여자 머리채 잡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학교라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착한 엄마가 말렸습니다. 그 여자 인생도 불쌍하다. 그 여자도 애엄마지 않냐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못 배운 사람도 아니니 이젠 제대로 살아가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학생 이러는 거 아버님도 아시나? 이런 행동 굉장히 교양 없는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제가 욱해서 막 소리 질렀었는데 그 여자 그냥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요. 당시에도 엄마가 말려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또 넘게 흘렀네요. 이후에도 간간히 아빠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으시고 저희들을 생각해서 참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엄마는 아빠와 아빠의 친구분들과 그 여자가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장에 엄마는 아빠와 그 여자를 몰아붙였으나 둘은 공적인 일로 만났다고 말을 맞추었고 그때 이후로 남녀 관계는 끝났다.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공적 관계로만 만났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오해라고 하며 그 여자가 해명하겠다고 만나달라고 하여서 며칠 전에 엄마와 저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일단 그 여자는 예전과 같은 관계가 결코 아니며 공적 일로 몇 번 만났고 그조차 매우 불편한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말하는 모습이 예전 엄마한테 들었던 싹싹 빌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고자세를 취하며 당당한 것이 되게 얼굴 두껍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던 중에 저는 그 여자의 태도에 큰 소리를 몇 번 내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재수 없는 그 표정과 행동에 말이죠. 엄마가 그 여자한테 예전에 각서 썼었죠. 공적 일인 경우에 나를 통해서 처리하기로 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김 사장과 만난 건 채무관계로 인해 본 것이니까 오해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만한 그 태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그게 죄송하다는 표정이야? 제가 반말로 얘기하자 저를 아주 건방지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존대를 해줄 필요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말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더욱 그럴 가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의 반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저기 반말은 하지 말고요. 예전 일은 죄송하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거죠? 뭘 원하시는 거죠?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아줌마한테 돈 몇 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야. 인간이면 미안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발 유부남 유부녀끼리
추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혼하고 제발 둘이 살아. 커피숍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엄마가 자리에 없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비웃으면서 그럴게요 그럼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 엄마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어쨌든 죄송하다고 말했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뭘 바라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뭐 분풀이 하러 오셨나 봐요? 하세요 그럼. 저희 모녀를 비웃으며 말하는 어이없는 그 여자의 태도에 저와 엄마는 또 한 번 기가 찼습니다.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 그 여자의 모습에 저는 또 할 말을 잃었고요. 예전에 그 일은 잘못이지만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것 전혀 없다.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자기는 엄마한테 오해라는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을 뿐이다. 뭐 대충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아줌마와 아버지라는 작자에 대해 써볼 테니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아줌마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시든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제 감정은 뭐라 글로 표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날 몸싸움 한 것도 없고 몸으로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근육이 쑤시고 아프네요. 커피숍에서 제가 좀 소리 높여 얘기했어서 나갈 때 여자 사장님께 소란 피워 죄송하다고 하였더니 커피숍 사장님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아니라고 들어보니 저 여자 아주 나쁜 여자다 더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어떤 여자분은 저와 사장님 얘기에 끼시면서 그 여자 자꾸 하는 말이 바뀌니까 녹음해야 한다 고도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저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런 말씀들도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바람을 펴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 피냐. 아빠도 똑같다.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나 정말 자살해 버릴 거다. 하면서 전화기에 대고 아버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얘기다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경상도 분이라 무뚝뚝하기도 했고 저 또한 그런 아버지랑 말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여태까지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모두가 본인 잘못이라면서 엄마와 저에게 정말 못할 짓 했고 앞으로는 엄마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진심 아닌 우마를 위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100% 진심이다. 정말 진심이다. 아빠가 약속한다. 이때까지 보지 못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존심도 무척 세고 자식한테 숙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저한테 저렇게 약속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진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와의 대화를 얘기해 주었고 엄마 위로해 주고 저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일 뒤 새벽 2시에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카톡 내용이 이렇더라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보내는 카톡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엄마와 내가 만난 다음에 보내는 카톡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 차단했겠지만 못 보더라도 내가 스스로 위로 삼아 보낸다. 그 여자, 10년 세월이 이렇게 10분 만에 끝나버리다니 아직 실감 나질 않아.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울리는 단어도 생각나질 않네. 자기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았었고 예전에 자기가 날 한번 버렸을 때도 잘 살아냈어. 취중이었지만 내게 한 말들로 난 포기 상태였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한테 당하기만 한 게 더 억울해졌어. 이제 희망 없다는 거 알아.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은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 아버지, 지금도 엄청 취했어. 술이 좋은가 봐. 내가 우스갯소리 할게. 나한테 자기가 감정이 엄청 심했나 봐. 술에 취해서 그런지 횡설수설입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뭘 쓰고 있던 것을 엄마가 보시고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게임했다 거짓말하고 있었고 엄마가 동생 방으로 도망가서 문 잠가버렸고 밖에서 아버지는 이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 하였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카톡 비번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비번 대라고 얘기했고 그때서야 아버지는 엄마가 비번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는지 방으로 돌아가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저자세에 눈물의 편지에 엄마 말에 따르면 늘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일이 터지면 엄마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혼하자고 하고 막상 이혼하자고 하면 다시 저자세로 나오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폰을 만지다 보니 잠금이 풀렸고 그렇게 카톡에 담긴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헤어지자고 말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동안 10년을 우리를 속이고 그 여자와 아버지는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제가 아줌마는 10년을 우리 엄마를 기만했어 라고 하니 저는 그쪽 아버님을 공적인 일로 몇 번 본 거지 그 외에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10년이라니요. 말도 안 되고요. 무슨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 자기 입으로 카톡에는 10년 세월을 운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그 아줌마의 남편 되는 분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엄마가 덮어주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된 사람도 10년 전 일은 알고 있더라고요. 직업이 법무사라 제가 혹시 법을 잘 몰라 실수할까봐 길게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지만 아직 어떻게 접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줌마의 딸들과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얘기해서 폭탄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 싶더라고요. 현재 아버지와 그 여자는 스크린 골프장 땡땡 동호회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옛날 사진 보면 너무 이뻤는데 20살 어린 나이에 3년간 따라다닌 아버지께 무력으로 당하셨고 저를 임신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쭉 이렇게 자식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술도 못 드셔서 스트레스 풀 줄도 모르시고요. 단 한 번도 월급 봉투라고 또는 생활비로 1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매정하냐면 시장도 본인이 봅니다. 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안 주었습니다. 지금은 덜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에 굉장한 시집살이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엄마는 친할머니께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손주보다도 본인 아들만 챙기는 친할머니이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살갑게 대해주실 정도로 엄마는 친할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은커녕 긍정적으로 즐겁게 제사 모셔야지 엄마가 다 할게 너희는 쉬어 라고 하면서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제사 준비하셨습니다. 작은어머니는 현재 이혼하셨지만 이혼 전에도 몇 번이나 제사 빠져서 제가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면 엄마는 그러지 마 내가 작은엄마라도 오기 싫을 거야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주어야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제외하고 본인 지인들과 그 여자와 함께 맛집이며 스크린 골프장, 동남아 해외여행, 해외 골프 여행 등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빠한테 엄마는 생일날 영화 티켓 선물을 받아오면 자기야 같이 가자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저 가리키면서 쟤랑 가 그러는데 그 말에 또 상처받고 그럴 정도로 여리여리한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혹시 저희 엄마 욕할까봐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 굉장한 미인입니다. 이쁘고 고상하면서 피부도 젊은 저보다 좋고 5 사이즈에 귀엽게 잘 웃고 밝고 선한 이미지이십니다. 성격도 너무 밝으시고 잔소리 한번 하신 적 없고 여태껏 저나 동생한테 평생 큰 소리 한번 내신 적 없으십니다. 그런 엄마가 또 몸이 안 좋습니다. 쓸개도 제거해서 없고요. 희귀 관절염도 있고요. 심장도 안 좋고 심한 저혈압 때문에 기절도 여러 번 하셨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약도 복용 중이십니다. 친가 쪽은 대부분 세고 외가 쪽은 여리십니다.
아버지까지 형제분들 5명 중 4명이 이혼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만 이혼하면 아버님 형제들은 다 이혼하게 되는 거겠네요. 엄마는 너무 여리고 아버지는 너무 세다 보니 매번 엄마만 당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장녀라 그런가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내공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 불쌍한 것만 눈에 들어오네요.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살아온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할수록 눈물 납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는 생전에 아버지보다 훨씬 바람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할아버지 애인이셨던 분들이 찾아와 회장님 하셨고, 생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연녀 이렇게도 여행을 다닐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아주 한량에 본인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시다 가셨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이 그러니 아버지도 엄마와 어린 나이에 임신시키고 결혼식하고 바로 군대를 가셨답니다. 하고 원치 않았던 저도 나왔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아버지 입장도 조금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10대 때는 아버지한테 별로 정을 못 받았기에 저도 별 생각이 없이 살았고요. 20대 때는 조금 천륜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런 게 생기더군요. 30대 되어서는 엄마도 너무 불쌍하지만 조금씩 가정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간은 고맙기까지 했고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시리 눈물도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예전에 이혼을 했더라면 아버지도 아버지로 챙겨드리고 가끔은 보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제 손을 잡고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잘하겠다고 하고 가족 위해 앞으로 살고 엄마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3일 만에 그 여자와 그렇게 카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사람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비행기로 엄마 곁에 있어주려고 서울로 갈 겁니다.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없어서 제가 엄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옳고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10년 전에 사건이 나고 언제 퇴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였고 연금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공단 쪽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그때 일이 생겼을 때 금고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라면 지금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상담은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문을 구해봅니다.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파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